자, 세 번째 테마,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 해보도록 할게. 우리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이제 수원의 입장에서 보면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응용,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쪽이 훨씬 더 중요한 건 앞쪽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가 뒤에 활용해서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쉽게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니까 점검만 잘 하고 가자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미적에 있는 삼각함수의 극한, 덧셈 정리 그쪽을 또 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잘 알아둬야 된다. 정의부터 해볼게. 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삼각함수의 정의는 제발 쌤이 뭐라고 얘기했죠? 삼각함수를 이야기하면서 제발 뭘 좀 그리지 마라? 제발 삼각형 좀 그리지 마라. 그죠? 삼각형을 그리지 말고 뭘로 가는 거다고 우리는? 원으로 출발하는 거라고 했어. 삼각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원으로 출발을 하고, 자, 그럴 때 우리 사인의 정의가 뭐다? 사인 세타의 정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분의 무슨 좌표? y 좌표가 되는 거다고 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정의가 뭐다? 코사인의 정의? 반지름의 길이 분의 뭐다? x좌표. 이렇게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 분의 y좌표. 그죠? x좌표 분의 y좌표에서 우린 이거를 뭐 기울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로 표현하기도 해? 이거를 그래서 코사인 세타 분의 뭐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지. 어차피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고 사인 세타가 r분의 y니까 하나씩 약분돼서 x분의 y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요게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냥 단순히 이런 정의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원 하나 만들어주고, 반지름의 길이가 우리 r자리라고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 원 위에다가 우리가 점을 하나 잡는다 이거죠. 이렇게 P라고 점을 잡고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저 점 P를 삼각함수로 설정할 수 있다. A, B라고 설정하지 않고 얘를 뭐라고 설정한다?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로 이 녀석을 설정한다. 이유가 뭐다? 왜 그렇다? 이게 왜 그렇다고 했어? 삼각함수의 정의 때문이다. 정의 때문에. 다시. 사인 세타가 뭐라고? 반지름의 길이 분의 뭐? y좌표. 그러니까 y좌표 자리에 누굴 넣을 수 있다고? r 사인 세타를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됐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리했던 건 뭐였냐면, 지금 이 쌤이 하얀색으로 그렸던 이 원의 방정식이 뭐였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이니까 요 x와 요 y에 이 원 위에 점인 p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뭐가 되고?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퀄 r제곱. 그래서 r제곱을 탁탁 날려주면 뭐가 나오는 거다?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뭐다? 1이라고 하는 걸 뽑아낼 수 있다 이거지. 물론 뭐 이렇게만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그냥 여기다가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녀석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요 녀석이 1이니까 요거 제곱 요게 지금 r이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이다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얘가 나오는 건 똑같아. 근데 우리는 개념 통달에서 개념 정리를 할 때 이제 요 원의 방정식의 위의 점의 입장에서 요걸 했었지. 그리고 시리즈로 두 개를 더했지? 그 두 개가 더 뭐였어? 양쪽을 코사인으로 한번 나누고, 코사인 제곱으로 한번 나누고, 사인 제곱으로 한번 나눠서 두 개의 공식을 더 썼다. 1 플러스 뭐?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가 된다?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고, 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다 이거지. 되겠어? 요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고,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를 공부할 때 쌤이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뭐니 해도 삼각함수를 이용한 길이 표현이었어. 그렇죠? 길이 표현.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보자. 길이 표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면 어차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였었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잖아, 그지? 보통 이렇게 해서 쓸 때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이렇게 놓고, 자, 요 녀석이 만약에 A다, 요 녀석이 A다.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뭐가 된다? A 사인 세타 이렇게 읽는 거죠. A 사인 세타 이렇게 읽는 거고,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얘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읽는 거지. 되겠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였어? 오히려 이 밑에 쪽의 길이를 하나 더 그려서 할까? 자, 여기다 세타를 이렇게 다시 주고, 그다음에 요 길이를 A라고 줬을 때, 그죠? 요 길이를 A라고 주면은 얘는 뭐가 된다고? 얘는 A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지. A에서 시작하는 탄젠트의 길이 이렇게 읽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얘는 지금 코사인에 관련된 애인데 A부터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요 길이를 뭐라고 할 거다? 우리는 코사인 세타 분의 A라고 표현한다 이거지. 물론 얘를 이제 저기 우리 코사인 분의 1이 뭔지 아니까 A 시컨트 세타라고 해도 되지만 아직은 좀 어색하죠. 이게 더 편하지, 그치? 문제 풀 때도 이게 더 좋아. 그래서 이렇게 써준다. 그래서 역수 표현 요런 거, 요게 빨리빨리 잘 돼야 된다고. 요 역수 표현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고 있는 거냐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길이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웠잖아. 이렇게 배웠으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제 우린 앞으로 직각삼각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죠? 문제가 나오면 뭐하고 뭐만 있으면 변 하나의 길이와 각 세타만 알고 있으면 얘네들을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다양한 도형들, 우리 수능 도형의 틀 공부했으니까 이 다양한 도형들을 보조선을 이용해서 뭘로 바꾸고 직각삼각형으로 바꾸고, 직각삼각형으로 바뀐 도형을 변과 각 하나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로 표현을 해내는 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알겠지?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에서 어떤 문제가 4점짜리로 기출됐지 아직은 우린 모르는 상황이지만, 아직, 왜냐면은 지금 쌤이 되게 오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건데, 여기 나형이랑 가형이 있잖아. 나형이랑 가형. 그럼 예전 기출, 여러분들 교과과정 전에 교과과정에서는 나형에서는 출제됐지만 가형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거, 혹은 나형에서는 출제가 안 됐지만 가형에서 출제가 됐던 것들 중에 올해는 둘 다 출제 대상이 되는 요 내용들이 올해 수능에는 분명히 승부일 거란 말이야.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나형에만 나왔었던 건데 가나형에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수열이야, 수열. 예전 교육과정에서 우리는 수열을, 이과 학생들은 수열이 직접 범위가 아니었단 말이지. 반대로 지금 가형에 나왔다가 나형에 안 나오는 거 근데 다 나오는 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 삼각함수죠. 지난 교과과정까지 나형 학생들은 삼각함수 아예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돼서, 쌤도 여러 가지 예측하면서 이제 대응을 할 건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에서 시험 문제를 뭐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고민의 여지 없이 단연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야.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좌표 설정, 그리고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 또 하나는 삼각함수를 이용한 길이 표현.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삼각함수의 정의와 길이 표현에 대한 이 두 가지 얘기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 이제 우리 교재 보면, 그래서 쌤이 소제목으로 삼각함수의 정의와 길이 표현이라고 써 있잖아, 그지? 요 내용과 관련해서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문제들을 싸그리 모아왔습니다. 요것만 일단 쭉 한번 연습을 해볼 거야. 알겠죠? 요거 정리하고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자. 시작! 자, 해봅시다. 세 문제를 갈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1대100 수업에서 하는 거는 기출문제의 풀이가 아니야. 알겠죠? 기출문제 풀이는 너네가 하는 거지. 쌤이 기출문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야. 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소제목에서 가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도형이든 다양한 도형이 나왔을 때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나는 저 도형에 있는 모든 길이들을 삼각함수로 표현할 줄 안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야. 삼각함수에서 첫 번째니까. 그래서 얘부터 가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단위원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수직 표시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접선을 그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직 표시해주면 일단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고, 그리고 실제 직각삼각형 두 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이렇게 엇각으로 같다는 것도 보이지. 이런 거 놓치지 말고. 근데 심지어 여기서 각도를 뭐라고 줬어? 얘를 세타라고 주고 있다. 그럼 당연히 얘도 뭐가 된다? 얘도 세타가 되는 거다. 이제 이런 거 하나 챙겨주고요. 그 다음에 연장선에서의 교점을 각각 T하고 S라고 하겠다. 여기를 T, 여기를 S라고 했고, 점 P에서 OA에 내린 수선의 말을 Q, 여기서 내린 거를 이제 Q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PQ분의 AT. 자, 봐. 문제는 나한테 원한 건 PQ분의 AT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쌤이 처음부터 나타내는 걸 얘기했어요. 나타내는 거, 그지? 그럼 한번 나타내 보자고. PQ부터. 자, PQ는 요 길이야, 요 길이. 근데 문제에서 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알아? 요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1인 줄 알거든. 그리고 한 변의 길이와 각도를 알았으니까 바로 요 길이가 표현이 가능하다. 뭘로 표현한다? 그쵸. 1 곱하기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AT는 요 길이니까 이제 이 녀석의 입장에서 보면, 요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니까, 그죠? 1이니까 당연히 요 길이는 뭐가 된다? 그렇지.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지. 괜찮죠? 그럼 이게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되면 요 녀석이 바로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1분의 사인 세타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될 거란 얘기지. 그러면서 뭐가 남았어?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남았죠. 그럼 우리 눈에는 이제 이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보고 무슨 표현이다 이거 지금? 역수 표현이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역수로 끌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네. 자, 그렇다면 얘가 지금 1인 거잖아. 얘가 지금 1인 거고 직각삼각형 상태에서 여기가 세타고 거꾸로 끌고 올라갔으니까 이 길이는 뭘 나타낸 거다? 이 OT의 길이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쌤이 이 문제 왜 넣었는지 알겠죠? 쌤이 진짜 교재 만들 때 진짜 고생 많이 했다니까. 우리 코칭북 봐봐. 똑같은 문제 또 하나 만들어서 넣어놨단 말이야. 꼭 연습해야 돼. 문제 많이 구하기가 어렵다 그랬어. 요 개정교과가 될 때는 좋은 문제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해보자. 자, 두 번째 문제 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 ABCD 안에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렇게 생긴 이제 사분원이 내접해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여기서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얘 사분원이 이렇게 내접해 있다고 하면 사실 요 AD 있지, 요거. 요 AD하고 여기 CD는 저 사분원의 입장에서는 둘 다 뭐의 역할을 한다? 접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접선. 그런 것도 놓치지 말고 공부할 때 챙겨두자 이거지. 얘네들이 접선들의 역할을 하는구나.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점 B와 선분 CD 위에 점 R을 연결했대. 이 R을 이렇게 연결했더니 호 AC하고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겠다. 여기 P라고 했고 여기서 BC의 수세발을 내려서 여기를 이제 Q라고 할 때 이번엔 또 이거는 또 뭘 해보라 그랬어. 이번에는 여기다 쓸까? QC분의 뭐 해라? QC분의 PR을 해라. 자, 요런 얘기다. 그죠?
QC분의 PR을 해라. 그럼 해보지 뭐. 이것도 똑같이 찾아보면 돼. QC는 요 길이잖아, 요 길이. 요거,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니까 전체 길이가 지금 우리 얼마? 1이고 나는 QC는 몰라도 BQ는 구할 수 있으니까 전체 길이 1에서 누굴 빼겠다는 거야? 여기는 BQ를 빼겠다는 거지. BQ는 자, 요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요 길이 지금 얼마니까? 요 길이가 1이니까 코사인으로 돌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지금 동경 세타로 놔줬기 때문에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바로 쓰면 되겠지. 괜찮죠? 그 다음 위에 PR은 이제 요 길이란 말이죠. 요 길이. 요 길이는 똑같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서 누굴 뺀 거야? 1을 뺀 거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누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1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됐다? 거꾸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지. 됐어? 그럼 여기 B부터 R까지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바로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되는 거고 나는 요것만 찾고 싶은 거니까 거기서 뭘 빼면 된다? 1을 빼주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연산하겠다 이거지. 되겠어? 자, 이렇게 해놓고 분모 분자에 코사인 곱해갖고 정리 좀 하지 뭐. 분모 분자에 코사인 곱하면 얘는 뭐가 되고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코사인 세타 되는 거죠. 밑에는 어떻게 돼? 코사인 곱하면 여기 코사인 이렇게 곱했다 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그게 약분돼서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찾으면 된다. 정답 4번 되겠지. 되겠어? 네,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 문제 더 가볼게. 한 문제 더 가볼게. 자, 그림과 같이 괄호의 길이가 6,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에 원이 내접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건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사인 알파분의 1하고 사인 베타분의 1을 원했다 이거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사인 알파분의 1을 원했으면 사인 알파의 정의가 뭐다? 사인 알파의 정의가 뭐다? 반지름의 길이 분의 y좌표이다. 알파라는 동경을 갖는 점의 y좌표. 얘도 마찬가지. 베타라는 점에서 반지름의 길이 분의 y좌표이다. 그거 분의 1이니까 이것만 뒤집어 써주면 되겠지. 그럼 알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알파라는 각도는 여기 동경 A, OA 요 각도를 말하는 거죠. 요 각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내리고 직각삼각형을 찾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정의로 가면 돼. 정의로 가면 되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예각이 아니잖아. 예각일 때는 표현을 바로 해주는 게 더 쉽고 예각이 아닐 때는 표현할 때 좀 애매하지. 물론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놓고 해도 되는데 정의를 이미 알고 있고 원의 방정식을 줬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어? 이거 반지름의 길이 얼마짜리? 루트 10짜리 원이죠. 근데 이 길이 6이래매. 이 길이는 2래매. 그럼 이 반쪽짜리는 얼마야? 길이가 1이란 얘기인가? 1? 1이란 얘기. 그러면 이 A점은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6이니까 3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돼? 마이너스 3,1. 요 점이 바로 A의 좌표가 되겠지. 지금 베타의 각이 나타내는 자, 요거 베타의 각이 나타내는 점 B. 점 B는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10. 그러면 사인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10 분의 y좌표 얼마? 이렇게 넣으면 된다 이거야. 알겠어? 얘는 뭐야? 얘는 반지름의 길이 루트 10 분의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야. 뒤집으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도를 나타내면 뭔가 삼각형을 그리고 막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잠깐만 문제가 코사인 베타구나. 얘는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이렇게 하면 되고 코사인 베타분의 1도 하나 구하면 되지 뭐. 코사인 베타분의 1은 당연히 뭐 하면 돼? 요거 1 그대로 놔두고 반지름의 길이 얼마? 역시 루트 10 분의 그치? 요 베타라는 점에서의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찾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된다 이거죠. 되겠어? 이렇게 해서 요 값하고 요 값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세 문제 해봤는데 세 문제 다 핵심은 삼각함수의 정의와 그다음에 길이 표현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봤다 이거지. 자, 요 문제들을 이어서 몇 개 더 해보고 넘어갈 거야. 오케이?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봅시다. 이어서 계속해서 길이 표현하는 거 좀 연습 좀 더 해볼게.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여기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 그랬지. 근데 이미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각형의 원에 내접하니까 거기다 원을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야? 그죠? 사각형이 내접하도록. 쌤 여기다 미리 사각형을 그려놨는데 거기 지금 강력한 힌트가 그 뒤쪽에 보이는 그 직각 표시 그거지? 그죠? 그럼 사각형이 내접했는데 그러면 이 A점, B점, C점, D점이 전부 다 원주 위에 있어야 되는데 원주각 하나가 90도니까 당연히 BC가 뭐란 얘기야? 지름이란 얘기죠. 그런 거 찾는 얘기지 지금.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B하고 C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0도 표시가 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에 90도가 되면서 이제 이쪽에 D가 있어 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에 A가 있고 얘가 지금 120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자꾸 그려놔야 버릇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런 도형 쪽의 목적은 사실 저 뒤에서 나올 삼각함수의 활용이거든. 활용. 거기에는 보면은 내접하는 원이나 내접하는 사각형, 삼각형 이런 거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자꾸 이렇게 그림 그리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얘는 이제 요 안에 내용이 하나 들어있지.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으면 성질이 하나 있잖아. 어떤 성질이 있어? 그렇죠.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뭐가 된다? 네, 파이. 180도가 된다 이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 이미 120도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몇 도다? 얘가 60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얘가 지금 90도였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30도가 되어서 특수각을 이루는 삼각형의 모양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CD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 길이는 6루트 3이 되는 거고 요 길이가 12가 돼서 반지름의 길이 6짜리 네, 원이 된다. 이런 거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겠어?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선원들은 항해하는 배와 등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중 각을 2배로 측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런데 그림과 같이 거기서부터 정보죠. 시속 몇 킬로? 10km의 속도로 A에서 P를 향해 일직선으로 항해하는 배가 얼만큼 갔다고? 2시간을 갔대. 시속이 10km인데 2시간을 갔으니까 당연히 A, B의 길이가 얼마라고 가르쳐 준 거야. 얘가 지금 20이라는 걸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거지 뭐. 그리고 심지어 얘는 뭐라고 해놨어? 여기가 30도라고 해놨다. 뭐 요 정도 얘기고요. 그 다음에 LAP의 2배가 LBP가 된다. 여기가 지금 L인가 봐. 그래서 LAP의 2배가 LBP이다니까 여기 30도니까 당연히 여기 몇 도? 여기 60도. 에이. 그럼 저기서 이제 우리가 60도를 확인함과 동시에 뭘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정도 확인할 수 있었겠네. 그러면 지금 여기 30도고 요거 90도니까 여기도 지금 몇 도란 얘기고 여기도 60도란 얘기지. 그리고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 30도짜리일 테니까 그럼 요거 30도고 그럼 여기도 몇 도인 거야? 여기도 30도네. 그럼 요런 도형 보면은 보조선 뭐 내린다? 이등변 삼각형 바로 보였잖아. 그지? 30도 30도니까 여기에 20 달아주고 여기에 수선 내려서 직각삼각형 보는 연습도 하는 거고.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건 뭐였으니까? A에서 L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직각삼각형 이용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 20이고 여기 30도, 90도, 60도 구조니까 여기는 당연히 얼마? 여기는 10이겠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고? 10루트 3이 될 거고 2배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되겠어? 오케이? 자, 4번과 5번에서 쌤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 뭐? 도형상에서 뭐 보는 거? 네. 특수각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는 특수각 길이비의 삼각형 보는 연습을 한번 한 거다.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은. 그치? 네, 이런 것들. 근데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만나는 도형은 이거보다는 당연히 좀 복잡한 형태의 도형이 나오겠지만, 이런 기본기들. 여기다 수선 내리고,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다시 수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나오면 대각의 합 이용하고, 직각 표시 원주각 보면은 지름인 거 이용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씩 다 챙기면서 가자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거. 자, 요게 이제 약간 좀 까다롭다기보다는 모양상 약간 겁주고 있죠. 겁주고 있죠. 근데 실제 또 풀어보면 그렇지는 않아. 읽어볼게. 직선 거리가 500m인 A 지점과 B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경사도가 37도에서 우회 도로가 필요한. 이게 37도면 엄청 가파른 건가 봐. 그러니까 우회 도로를 하겠지. 근데 37도가 그렇게 가파른가? 37도면 뭐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의 차가 못 내려간다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때 이렇게 틱틱틱틱틱틱틱틱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내려가잖아? 거기에 각도가 몇 도쯤 될까? 롤러코스터 80도? 그게 옛날에 그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인가? 그 나무로 된 거. 그게 처음 나올 때 그게 경사가 제일 가파르다 막 그러면서 처음 나온 건데 쌤이 어릴 때거든. 그거 처음 나올 때. 그거 처음 나올 때 진짜 그거 한번 타보려고 막 줄 엄청 서고 그랬었어. 근데 갔단 말이야 내가. 그걸 타보려고 에버랜드를 갔어. 줄 개긴 거야. 나는 뭐든지 이렇게 막 줄 서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뭐 맛집 가서 줄 서서 먹는 거 이런 거 굳이 저렇게까지 줄을 서가면서 먹어야 되나. 막 요새 막 그거 그 포방터? 그 돈가스. 야, 무슨 돈가스를 먹으려고 전날 밤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자냐? 돈가스 아니 아니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영상이 나가는 거잖아. 뭐 그럴 수 있죠. 맛있으면. 아니 개인 개취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그 돈가스를 먹어야 하는 걸까? 그게 정말 그렇게 맛있을까 하는데 돈가스는 그냥 원래 다 맛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좀 먹어보고 싶어. 그 치즈 막 안 끊어지잖아. 막 이거 안 끊어지잖아. 아 그거 좀 먹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 T-익스프레스 처음 타는데 열차가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빨라봤자지 뭐 무서워봤자지. 틱틱틱틱틱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틱틱틱틱 가다가 막 이러잖아. 근데 보통 열차면은 이게 이걸 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T-익스프레스 처음 타는데 내 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발이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 그래서 오씨 뭐야 이거. 막 생생히 기억나. 다 타봤지. 약간 그렇지. 내 발이 안 보이잖아. 근데 그게 90도는 아닐 거 아니야. 90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경사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무서운 거야. 그게 되게 가파르다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문제 푸는데 그 생각이 좀 났어. 근데 뭐 37도는 아니겠지. 37도는 뭐 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 이렇게 가는 건가? 37도? 자 보자고. 어쨌든 이제 우회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입체가 지금 뭘 나타내는지 알겠지? 원래는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너무 가파르니까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갔어. 그지? 그럼 여기다 수선을 이렇게 내려주면 여기 뭐가 보여? 요 직각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 다시 저 위에 B 지점까지 도로를 이렇게 건설을 했어, 이렇게. 그러면 다시 여기서 수선을 내려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더 보인다. 그러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요 점하고 요 점은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는 거겠지? 안 그러면 길이 끊긴 거야. 길이 끊긴, 안 그럴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같은 지점일 거란 얘기지.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걸린 사람들은 이래요. 그게 똑같은 거였어? 그런다고. 그럼 이게 안 똑같을 수가 있어? 승혁이 지금 표정이 지금 그런 표정이야. 네 표정이 지금 딱 그래. 뭐야, 그래? 안 그러면 도로가 끊어지잖아. 이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떻다? 같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불러봐. 이 전체 길이는 얼마야? 이 전체 길이 300이라고요? 네 맘대로? 어디 300이라고 어디 나왔어? 문제 어디 나왔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자, 요 길이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 근데 요 길이가 얼마라고? 이게 500이라며. 그럼 여긴 37도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인 거야, 얘는? 500 사인 37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길이 표현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근데 저 500 사인 37도라는 저 길이가 결국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과
같다는 거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인데, 요 길이? 요 길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가르쳐줬나요? 문제에서 가르쳐줬나? 안 가르쳐줬네. 그럼 설정해야지 뭐. 나는 요 각도는 아는데 요 길이를 알면 얘를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얘를 알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 요거를 A라고 놨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A 사인 12도 이렇게 되는 거겠다. 괜찮나요? 그럼 이제 요 길이는 뭐가 돼요? 요 길이. 요 길이를 또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되잖아요. 요것도 몰라. B라고 나와. B. 이렇게. B라고 놓으면은 요 길이는 뭐가 된다? B 사인 뭐가 돼? 12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면 얘가 된다. 뭐 이런 얘기지. 괜찮겠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정보를 주겠지 뭐. 그죠? 정보를 주면 사인 12도는 얼마로 계산하래? 0.2로 계산하고 사인 37은 0. 다 가르쳐줬네. 다 가르쳐. 그럼 계산하면 되겠네. 얘를 뭐로 계산하라고요? 0.2. 그러면 요 두 녀석을 더한 건 0.2a 더하기 얼마? 0.2b가 되는 거고. 요건 0.6으로 하려면. 이거 0.6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고 얼마? 아, 이거 얘기한 거야, 아까? 300? 그럼 여기 이렇게 날리면 얼마야? 요거 10분의 2니까 여기 넘어오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얼마? 정답은 1500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리 이렇게 A하고 B를 더하면 1500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죠? 요 길이 구하는 거였으니까. 자,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 도형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본 도형 아니야? 그죠? 너무 많이 본 거죠? 자, 우리 보조선의 원칙이다. 원과 원이 나오면 뭐 한다? 중심을 연결한다. 문제에서 안 해줬어도 우리가 할 건데, 또 해줬으니까 뭐 친절하지 뭐. 원과 직선이 나오면 뭐 한다? 점과 접점까지 수선을 내린다. 그지? 원의 중심에서 뭘 내린다? 수선을 내린다.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다? 직각삼각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보조선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요 모양 나오면 하는 거 하나 더 있는데. 뭐 있지? 여기서 하나 더 하는 거? 요 길이 얼마지? 1이죠. 요 길이는 얼마지? 문제에서 2라고 가르쳐줬지. 요런 거 해본 기억 안 나? 해본 기억나죠?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뭐야? 닮음이죠. 지금 문제에서 요거 뭐라고 알려줬어? 세타라고 알려줬죠. 그럼 얘도 뭐인 거야? 세타인 거죠. 괜찮습니까? 요런 도형을 보는 게 이 7번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야, 이유. 자,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보는지 보자고.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 2인 두 원이 있는데 공통 접선 거가지고 만나는 점 A, B라고 하겠다. 근데 A표 세타다. 근데 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래요. 그럼 사인 세타 하면 되겠네. 지금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는 1이라고 했고, 하나는 뭐라고 했고, 하나는 2라고 했고, 그지? 사인 세타는 근데 여기는 지금 1이니까, 요거 그대로 넘어오면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도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지금 1만 남는 거지. 근데 사인 세타가 뭐라고 했다고요? 5분의 1이라고 했다고. 그럼 요 길이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네. 그래야 이 전체 길이가 5가 돼서 5분의 1이 바로 사인 값이 되겠지. 됐어? 요런 얘기 하는 거고, 그럴 때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AB의 길이 구하라고. AB의 길이는 요 접점에서부터 요 접점까지의 길이니까 지금 요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요거.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여기 5가 있고 요거 1 있으니까 요건 얼마야? 루트 24? 2루트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요 그림도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 길이 표현 했던 것들. 그리고 요것도 우리가 뭐 어렵진 않지만 특수각의 길이 비해 삼각형 보는 거. 이제 요런 거. 해서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7번째 문제까지는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삼각함수의 정의, 그리고 길이 표현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 것들 한 번 더 연습했고, 그 다음에 특수각의 길이비까지. 됐습니까? 네, 요 정도 정리해 놓으면 돼.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다음에는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자, 이어서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삼각함수 형제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둬야 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뭐랄까 이름을 뭘로 붙여야 되지? 뭐 이렇게 붙일까요? 유치하긴 하지만 90도 곱하기 홀짝 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홀수면은 바뀌어 짝수 홀수면은 바뀌어 짝수면은 안 바뀌어 부호 판단 주의 막 이러면서 그치? 그러면서 막 연습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 막 일사분면 막 전부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싸 안고 막 지랄하고 막 다 한다 이거지 그치?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거 막 그냥 우리 그런 거 그냥 그렇게 막 외우지 말자고 했어 그쵸? 외우지 말고 그런 거를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분면이 있을 때 1사분면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모두 다 플러스고 이쪽은 사인만 플러스고 그죠? 이쪽은 탄젠트만 플러스고 이쪽은 코사인만 플러스고 얼싸안고 막 이런다 이거지 그치? 근데 이게 근데 사실은 외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왜 당연한 거다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 때문에 왜냐면 이게 반지름의 길이는 어차피 양수니까 결국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하는 거는 여기에 x좌표인 코사인 여기에 y좌표인 사인 그리고 x좌표분의 y좌표인 탄젠트니까 당연히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는 x하고 y의 부호가 같으니까 당연히 양수인 거고 탄젠트가 그리고 이쪽은 x, y 둘 다 양수니까 사인도 코사인도 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x좌표는 음수잖아. x좌표는 음수고 y좌표가 양수인 거니까 당연히 사인은 양수가 되지만 코사인은 음수가 되는 뭐 그냥 당연한 얘기들이죠. 이걸 그렇게 외울 것까지 있나 아마 이제 이런 얘기이고 그것도 부호 판단 주의 해가지고 또 부호 판단 안에서 틀리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90도 곱하기 홀짝도 마찬가지야. 이제 한 번만 이걸 통찰 있게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쉽죠. 그리고 꼭 그거를 외워야만 문제를 풀고 막 그런 문제 기억나? 뭐 사인 제곱 1도, 사인 제곱 2도, 사인 제곱 3도, 사인 제곱 4도 막 쫙 해가지고 막 더하고 막 그런 것도 다 외운다고 그 바보들이.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번만 공부하고 이건 외울 게 아니다. 그냥 이해를 하고 좌표를 읽고 길이를 표현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새기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고. 알겠지? 자, 여기서 똑같이 할게요. 자, 여기 P라는 점을 잡았고 내가 이거를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로 이제 가보자 이거야.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된다고? 이 녀석은 좌표가 코사인과 사인으로 가는데 여기에 각도만 이렇게 주어진다면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이렇게 놓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죠. 근데 이거를 쌤이 지금 뭘 해볼 거냐면은 얘를 y축에다가 한번 대칭시켜 보려고 그래. 이렇게 y축에다 대칭시켜 보자. y축에다 대칭을 딱 시켜 보면은 이렇게 대칭시키면은 요거 지금 대칭한 거니까 여기가 세타일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대칭한 점을 뭐 쌤이 뭐 Q라고 할게. Q.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동경 OQ가 나타내는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Q점의 좌표를 따져준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분명? 코사인. X좌표는 어떻게 된다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콤마. Y좌표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생각해보란 얘기야. 코사인은 어차피 X좌표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타내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요 길이 말하는 건가? 요 길이? 요 길이? 맞아요? 근데 여기 P에서의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이 X좌표는 요 길이 말하는 건가? 근데 얘는 Y축에 대칭시킨 거잖아. 그럼 요 길이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럼 요 길이하고 같으면 얘가 코사인 세타면 얘도 뭐인 거야? 코사인 세타인 거지. 근데 좌표로 나타내려고 보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써도 된다는 거야? 얘도 길이는 코사인 세타인데 음수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지. 맞아요?
이거 당연히 이렇게 찍히면은 좌표 읽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처음 배우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90도 곱하기 짝수. 코사인은 그대로. 90도에서 이렇게 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외운다 이거지. 그게 뭐야 도대체? 그게 무슨 원리야 도대체? 아무 원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냥 좌표를 읽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 동경, 삼각함수의 정의, 이것들로 정의 같다고. 정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원 위에 있는 좌표를 다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지. 이걸 표현하는 거지. 이걸 90도 곱하기 홀짝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를 원점에다 한번 대칭시켜 볼게. 얘를 원점에다 대칭시키면 여기란 얘기지. 여기를 내가 R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를 R이라고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세타인 건가? 이렇게 여기가 세타? 그러면 이 점은 여기다 쓸게. 저 R이라는 점은 정의에 의해서 이 좌표를 또 표현하면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는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만큼의 각도가 얼마야?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지.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니까 이 자리에 그냥 뭐가 오면 되는 거야?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콤마 얼마?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의 입장에서 보면 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여기다 수선의 발을 다시 똑같이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요 길이인 거잖아. 요 좌표인 거죠. 요 좌표는 이 코사인 세타를 여기서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얘도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는 거야. 이거를 할 때 대부분 애들이 이거 처음에 배울 때 잘못 배우면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 마이너스일 때도 그냥 쓰고 플러스일 때도 그냥 쓰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대부분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해? 그냥 써. 왜요? 그냥 써도 돼. 왜요? 상관없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계속 상관없다 그래? 왜 그런지 물어보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변환하는 공식이 아니라 그냥 좌표를 읽는 거라고 생각하면 왜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이건 어차피 각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파이에서 세타를 간 건 얘고 파이에서 세타를 덜 간 건 얘인데 얘가 대칭이다 보니까 요 둘의 x 좌표가 어때? 똑같은 거지. x 좌표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지. 뭐가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이 있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지. 무슨 말, 또 흥분했어. 이거 막 암기하는 것들 막 혼내키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여기에 지금 y좌표인 거니까. 결국에 요 길이만큼과 요 길이만큼은 어떤 거야? 똑같은 길이잖아. 똑같은 길이니까 이 길이는 얘란 말이야. 근데 그 길이가 음수 쪽으로 있으니까 얘는 그냥 뭐가 될 뿐이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뿐인 거지.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 90도 곱하기 짝수는 안 바뀌어. 파이에서 더 갔으니까 탄젠트가 플러스인 동네라서 마이너스. 이렇게 외운단 말이지. 이게 뭘 나타내는지도 모르고. 근데 실제 우리가 시험에 만나는 4점짜리는 그 각을 그냥 그렇게 딱 바꿔서 계산하는 문제가 4점짜리로 나오겠냐고. 전부 다 도형과 관련해서 나오겠지, 4점짜리는. 그러면 도형을 해석하는 걸 할 줄 알아야지 공식만 암기하는 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되겠어? 그럼 이쯤 되면 약간 궁금하지 않아? 90도 곱하기 홀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짝수인 걸 지금 막 우리가 해보고 있으니까. 해보면 돼. 그것도 해보면 돼. 어떻게? y는 x에 대칭을 시킬 거야. 아, 이게 y는 x 같지가 않네? y는 2x 같네, 그거? 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아니, 얘가 좀 y는 x 같아가지고, 그지? 그래도 흡사하게 그려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다시 그릴까? 또 대충 그려서 하면 또 오늘 집에 가서 쌤 잠 못 자는 거 알죠? 안 그래도 요즘 잠 못 자는데? 안 그래도 잠 못 자는데? 선생님이 매년 이 윈터 기간 때마다 약간 체력 관리를 이렇게 잘 하고 이 수업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역시 힘든 것 같아요. 쌤 원래 학생들 앞에서 힘들다 소리 잘 안 하는데 윈터는 화이팅. 자, 잡아볼게.
자, 여기다가 이제 P를 잡고, 역시, 요렇게 해놓고 요거 이제 세타라고 하면, 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된 거고, 얘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렇게 y는 x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대칭을 시키겠다. 그럼 요 점이 얘한테 대칭이 되면은, 뭐 이런 이거 좀 더 할게. 요런 식이 되겠죠, 요런 식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만약 P'이라 해보자 이거야. 그럼 당연히 대칭했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을 거고. 동경을 만들면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요렇게. 자, 요렇게 되면 봐봐. 여기가 세타였으니까 얘가 뭐인 거야? 얘가 세타인 거지, 얘가 세타. 여기 지금 대칭했으니까 여기서 떨어진 만큼이 같잖아. 그래요, 맞아요. 떨어진 만큼이 같잖아. 그러면 이 동경 OP'이 나타내는 각도는 결국 이만큼인 거니까, 그치? 이만큼인 거니까 이 각도를 뭐라고 쓴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쓰면 된다. 그러면 이 P'이라는 좌표를 다시 써보자 이거지, 이렇게. P'의 좌표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다 이거죠. 되겠어? 그럼 이제 얘도 만들어 보는 거지. 얘도 만들어 보면 얘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물론 얘를 저쪽으로 만들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럼 얘가 지금 요 길이나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때? 똑같죠. 그럼 지금 요 길이 자리에 요 길이를 갖다 써도 되는 거지. 근데 요 길이가 바로 누구야? 사인 세타죠. 이게 y좌표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사인 세타와 같은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원래 뭐냐면 얘는 원래 이 P'의 y좌표인 이 길이거든, 이 길이. 근데 이 길이가 누구랑 똑같다고? 요 길이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그럼 요 길이는 결국 또 요 좌표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얘를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고. 이해 가요? 뭔 부호를 뭘 주의를 해? 주의할 부호가 어딨어 지금. 그냥 길이로 다 나타낸 건데. 맞지?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한다? 90도 곱하기 홀수는 바뀌어, 세타는 그냥 와,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없음. 막 이렇게 주저리 다 필요 없다 이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지금 짝수배가 되는 경우하고 홀수배가 되는 경우를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엔 어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전부 다 좌표를 읽고 길이를 표현하고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서 갖다 매칭시키고 이제 이런 과정이었던 거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는 모든 과정들이 원을 그리고 동경을 만들고 삼각형의 정의를 이용해서 길이를 표현하고 심지어 이제 우리 좌표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평가원에서 내는 4점짜리 문제는 다 이쪽에서 나올 거라는 거야. 어설프게 그냥 계산하는 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야. 알겠어? 물론 연습을 하긴 할 거야. 4점짜리 중에서도 쉬운 문제가 있으니까 하긴 할 건데 이쪽으로 포인트를 더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 얼싸안고든 90도 곱하기 홀짝이든 이미 외우고는 있잖아. 근데 사실 그지? 외우고는 있으니까 편하게 쓸 건 편하게 쓰되 이 좌표를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했으니까 이 좌표가 나타내는 문제가 나올 경우 너무 공식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좌표를 읽어라 이런 얘기지. 이해가요? 요렇게 두 가지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또 풀어봅시다. 시작! 자, 또 풀어봅시다. 8번 문제부터. 자, 이래서 막 이렇게 쌤이 이제 쭉 교재로 만들어 놓은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쌤이랑 같은 느낌이면 돼.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도형 보는 연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둘레를 10등분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P1, 여기 P2, 여기 P3, P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그죠? 다 썼나 문제에서 다 썼네. 다 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얘까지 해가지고, 그죠? 여기 P0까지 해가지고 이제 10등분이 된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10등분이 됐으면 당연히 사실 세타는 얼마인 거야? 하나당 36도인 건가요? 36도? 360도인데 10등분 했으니까. 그걸 이제 세타로 표현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여기 봐봐. 니네가 봐도 알겠지만
이게 이제 10등분을 했다는 건 위에가 하나, 둘, 셋, 넷, 5개씩 나뉘었다는 거잖아. 그죠? 5개씩 나눴으면 이 각도가 똑같으니까 만약 우리가 이 부채꼴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요쪽에 있는 요렇게 생긴 부채꼴을 하고 이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부채꼴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도 누구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고 얘도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 다 똑같은 거니까. 자, 이렇다고 봤을 때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더하기 이런 애들을 보고 있거든. 그럼 이런 애들을 보면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도형으로 자꾸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요 점에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봤을 때 사인 세타는 결국 뭐냐면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제 우리 좌표로 봤을 때는 그냥 이 길이 하나만 생각해도 된다 이거야. 그럼 사인 2세타는 이게 2배 간 거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고 물론 r이 있긴 하겠지만 그 다음엔 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엔 얘를 말하는 걸 거란 얘기지. 맞죠? 사인의 정의가 뭐라고요? 사인의 정의가 뭐라고?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 분의 y의 길이가 아니야. y의 뭐야? 좌표지, 좌표. 그럼 이 얘네들은 어차피 다 r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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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있을 테니 r분의를 밖으로 다 빼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 녀석을 r분의 1로 이렇게 묶으면 결국 뭐의 합이라고? y 좌표들의 뭐가 된다?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냐 이거지. 정의상 그렇잖아. 정의상. 아니 그러면 너네 시각적으로 봐도 어차피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좌표는 얘는 음수고 얘는 뭐야? 양수인 거지. 그건 지금 여기 조금 그림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렇게 오면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이 좌표하고 이 좌표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얘네들 더해도 0이 되겠지. 이것도 더해도 0이 되고 얘네들 더해도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들은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지. 더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r분의 1이 있으나 마나 이 녀석의 값이 뭐가 될 테니까? 0이 될 테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도 똑같아. x좌표도 똑같죠. x좌표는 어차피 이 길이들을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네들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다? 어차피 똑같을 거라 이거야. 다 등분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길이가 x좌표인 건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부호가 다르니까 둘을 더하면 또 뭐가 되고? 0이 되고 얘하고 얘를 더해도 0이 되고 또 얘하고 얘를 더해도 이게 다 똑같다 이거야. 이렇게 다 0이 된다 이거지. 얘도 심지어 이 P0라는 녀석도 x좌표는 r이겠지만 이 녀석 x좌표가 또 뭐니까? 마이너스 r이 될 거거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또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인들 다 더해봤자 a는 0, 코사인 다 더해봤자 b도 뭐다? 0이다 이거지. 그럼 이제 탄젠트는 왜 세타부터 5세타까지밖에 없어? 그렇죠. 똑같잖아. 기울기 나타낸 거니까 그렇지. 그럼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는 이거 나타낸 거잖아. 이거. 이 기울기. 그럼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 더하면 또 뭐야? 또 0이 되는 거죠. 얘하고 얘 더하면 또 뭐야? 또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걔 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뭐인 거야? 0인 거야. 0. 됐어? 이건 뭐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상에서 보는 거다 이거지. 그치?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거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의 호 AB를 또 몇 등분했다고? 5등분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5등분을 해서 각각 P1, P2, P3, P4라고 하고 반지름 5의 2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여기 봐. 여기서 얘가 이제 OP1인데 OP1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이렇게. 여기를 Q1이라고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P1, Q1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이야. 얘들아, 요 길이를 나타내면 지금 이거 봐. 지금 이거 동경으로 다 나타내 볼게.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면 이 각도들 다 어떤 거야? 다 똑같은 거야. 만약에 내가 이걸 세타라고 놨어. 그 다음엔 2세타, 3세타, 4세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결국 요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지금 얼마짜리? 1짜리니까 요 길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사인 제곱 세타지 뭐 이거.
맞죠? 이게 제곱하라고 해. 이 길이는 사인 세타인데 P1, Q1의 제곱을 하라고 했으니까. 되겠지? 자, 그럼 그 다음 거 보세요. 그 다음 거 보면 그 다음은 얘겠죠? 그 다음은 얘겠지? 그 다음은 얘겠지? 이거 말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등분의 입장에서 보면 봐라. 요 녀석하고는 어떤 거지? 똑같은 거지, 지금. 똑같은데, 그럼 얘가 여기 내렸어. 요 길이, 요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지. 이해가요? 왜? 삼각형이 뭐니까? 합동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봐. 다시.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요 길이하고 내가 요 길이를 더한다고 하면, 또 역시 이 길이는 얘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걔는 얘랑 똑같은 거지. 맞죠? 여기다 우리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합동이라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연두색의 길이는 얘랑 똑같으니까 다시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뭐야 이거? 1 아니에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상? 맞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1이잖아. 이거 제곱은 얘랑 똑같은 건데.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두 번째 녀석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 또 얘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에서 사실은 요거 제곱을 원한 건데 사실 요 녀석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떻다? 얘를 저쪽으로 보내보자 이거지. 이렇게 보내보자 이거지. 그럼 이쪽에 있는 삼각형을 쳐다보라 이거야. 그럼 이쪽에 있는 삼각형은 등분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랑 어떻다?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더하라는 건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요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 길이 누구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다고. 그럼 결국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거랑 똑같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또 뭐다? 또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 답 얼마야 이거? 2. 풀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쌤이 여러분한테 던져주고 싶은 건 또 뭐다고? 길이 표현. 도형 안에서 지금 계속 그 길이를 찾는 연습만 계속하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를 붙잡는 문제는 여기서 나올 거니까. 알겠어? 자, 됐고. 다음 또 가보자. 다음에 이제 좀 연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연산 문제 한 번만 연습하면 돼요. 자, 10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x의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 이 녀석의 세 근이 하나는 사인 세타, 하나는 코사인 세타, 또 하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자, 이렇게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연산하라는 얘기지 뭐 이거, 그치? 연산하는 얘기야.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 써야 되겠죠? 세 근의 합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지금 2차항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거 지금 0이란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곱한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a분의 c니까 얼마야? 이게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한 거. 이거 세 개 다 곱하면 얘는 없어지니까 그냥 뭐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이게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a분의 d가 돼서 이게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사인 세타가 b구나. 이런 거 하나 해주고 이제 위에 거 연산해주면 된다. 자,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에다 코사인 세타 곱할게. 코사인 세타 곱하면 얘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얘는 뭐가 된다? 코사인 제곱 세타 된다. 얘는 마이너스 1 되고 이퀄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거 바꾸고 싶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뭐야 얘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겠다. 그쵸? 그러면 사인 묶어주자. 묶어주면 요거 사인 세타로 묶으면 앞에는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퀄 0 되겠죠. 답 나왔네 뭐.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요 녀석이 0이거나 아니면 이만큼이 0이 돼야 되는데 각도 있겠지? 범위 어디서부터야? 0부터 파이까지. 근데 2분의 파이는 아니래. 0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사인 세타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치? 사인 세타는 다
양수들을 갖게 될 테니까. 그럼 이제 얘가 0이란 얘기죠. 얘가 0이란 얘기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같은 거니까. 같은 게 언제예요? 4분의 파이일 때죠. 그래서 세타가 얼마다? 4분의 파이라는 걸 찾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값 나오는 거고, 다시 집어넣으면 A값 나오겠죠. 계산 문제가 되는 거지. 됐어? 근데 사실 이런 연산 문제도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있지만, 쌤이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 과연 나오겠냐 이거지, 수능에. 삼각함수에서 낼 수 있는 문제가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걸 여기다 쓰겠냐.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나와봤자 뭐 3점짜리겠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부채꼴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자, 봅시다. 네, 부채꼴에 대한 얘기 해볼 건데, 사실 부채꼴을 할 때 우리 호도법을 먼저 얘기하게 되잖아. 호도법. 호도법이라는 게 이제 말 자체에 부채꼴이 들어있으니까 부채꼴의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하고 뭐하고 같을 때?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때의 각도를 우리가 1라디안으로 정의한다. 요게 이제 호도법이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읽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우리 하지 말자. 이건 좀 쉬운 거니까. 이거를 읽다 보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더라는 거야? 반지름 곱하기 세타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야. 저것도 공식이 아니야, 사실. 그죠? 그냥 읽는 거지. 자,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파이 R의 제곱. 그죠? 원의 넓이를 360도 분의 얼만큼? 내가 가지는 세타만큼을 가져온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파이를 이렇게 약분을 해서 뭐가 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쓰고, 근데 R 세타가 이 안에 한번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도 쓴다는 거야? 2분의 1 R L이라고도 쓰겠다. 뭐 이 정도 얘기지 뭐. 이런 거 몰라서 문제 못 풀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불편할 거예요. 불편할 거니까 좀 잘 안 풀려도 화는 내지 말고, 알겠죠? 첫 번째 해봅시다. 시작. 자, 세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 부채꼴의 공식을 암기해서 맞추는 건 아니야, 그지? 당연하지. 4점짜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걸 하나씩 볼 텐데, 일단은 쌤이 역방향 이거부터 풀 거예요. 이거부터. 얘부터 13번부터 풀 테니까 요거부터 이제 따라와 보자고. 자, 해볼게. 요거 펴고 그림과 같이 원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점 A가 이사분면에 있을 때 끊어주고, 이사분면에 있을 때 끊어주고. 봐봐. 여기에 하필이면 지금 이게 원 위의 점이고 이만큼이 세타인 거지. 그죠? 반지름의 길이 얼마짜리라고 지금? 반지름의 길이 얼마짜리? 요거 지금 1짜리야. 반지름의 길이 1짜리. 그럼 반지름도 주고 동경도 줬다는 얘기는 A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A의 좌표 불러봐. A 좌표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요거 지금 공부했던 게 중요하다. 이거 중요해. 좌표 설정하는 거. 반지름의 길이 1이니까 이렇게 놓는 거죠. 이러면 또 이런 생각 할래나? 선생님 여기 세타가 90도보다 큰데 괜찮나요? 뭔 상관이야 그게. 정의가 그건데. 그치? 상관없어. 놓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동경 OA가 나타낸 가격이 세타였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x 이퀄 마이너스 1과 동경 OA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접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만난 점을 C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점 A, 야, 요게 또 중요하죠. 요게 지금 점 A에서 뭘 그었다고? 접선을 그었다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은 지금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원인데, 이 원 위의 점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이거 공식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하나씩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고1 때 배우는 거예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럼 어떻게 돼?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 x 플러스 사인 세타 y 이퀄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 뒷점은 이 직선의 뭐다? x 절편. 그러니까 y에다 0 집어넣으면 이거 없는 거고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이 자리가 뭐인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 분의 1인 거다 이거지. 그래서 당연히 이 값은 양수, 음수? 음수겠지. 지금 왼쪽에 있는 좌표니까. 그죠? 음수겠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삼각형 OCD의 넓이에서 부채꼴을 뺀 녀석을 찾아봐라. 이제 요런 얘기인데, 그럼 일단은 삼각형의 넓이부터 이제 다 구했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러 가려면은 요 밑변의 길이에다가 요 높이 구해가지고 2분의 1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요 밑변의 길이 얼마? 이건 좌표야. 음수라고 했어, 음수. 그것도 그래도 틀린다고 또. 길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라고 써야겠지. 그래야 길이지. 요 길이 곱하기. 높이는 요 반지름의 길이 지금 1이잖아. 1인데 얘가 지금 뭐라고요, 그럼?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러면 요거 탄젠트로 표현 가능해, 안 해? 가능하죠. 여기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요 높이는 뭐라고 쓰는 거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쓰는 거죠. 당연히 요거는 바꿔 쓸 수 있겠지.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냥 탄젠트 세타로 바꿔 쓸 수 있죠. 부호는? 부호 어때요? 마이너스 붙여야 돼? 파이에서 올라간 거니까 붙여줘야죠. 이렇게. 됐네. 그리고 곱하기 뭐 한다? 2분의 1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정리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 2분의 1 있고 이 녀석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다 곱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뭐가 된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 요게 지금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다가 뭘 뺀다고? 요 부채꼴의 넓이를 뺀다고요.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된다고. 요거랑 똑같은 거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됐어? 요런 얘기였어. 근데 사실 이것도 부채꼴의 넓이 그냥 마지막에 계산할 때 한 번 들어갔지, 사실은 다 길이 표현하고, 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공식 한 번 들어간 거, 그죠? 다 점검해 볼 소재들이었어. 잘 체크해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쪽, 12번 쪽 넘어와 보자. 자, 얘는 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입체여서 좀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 고정을 딱 시켜놓고, 그지? 반지름이 30이래요. 30인 구위의 한 점 n에 길이가 5파이. 요 길이가 5파이가 된다, 5파이. 5파이가 되도록 한 실의 한 끝을 고정한 다음에 실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여기 유지하면서 구의 표변을 따라 돌면 당연히 이 실 끝이 나타내는 자취는 당연히 뭐가 돼? 원이 되는 거 아니야? 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고정시켜놓고 떨어뜨려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린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거 결국 뭐. 이렇게 생긴 원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생긴 원이 되면은 우리 솔직히 직각삼각형 말고 도형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얘를 보고 우린 이렇게 할 거란 얘기야. 봐라. 여기 요거 고정시켰으니까 요거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 구의 중심에 닿겠지? 그럼 이 노란색도 이것도 하나의 원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겠지? 맞지? 이렇게 해주면은 요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지. 이쪽으로도 물론 직각삼각형은 나올 것이고. 이렇게. 근데 저 실근의 길이가 5파이인 걸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요것도 지금 길이가 얼마? 9의 반지름의 길이 얼마짜리? 30.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도 얼마? 30. 요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탁 빼면 뭐가 되는 거야? 팔 아파. 야, 요거 이렇게 탁 빼면 뭐가 되는 거야? 부채꼴이잖아. 이게 지금 구의 중심이고 이게 구의 표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야. 얘가 돌아가는 건 구의 표면이잖아. 그럼 당연히 원의 둘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대로 잡아 빼면은 요 하얀색 부분 말이야. 요거. 요 부분 그대로 잡아 빼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야? 요런 모양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막 그거 있잖아. 왜 수박 이렇게 해가지고 폭.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요 길이가 지금 30이고 요 길이 30이고 요게 지금 5파이니까 여기 각도가 얼마가 돼야 돼? 이 길이에다가 요거 곱하면 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6분의 파이 30도였던 거지. 되겠어? 요런 정보를 준 거야. 그래서 요게 지금 30도가 요게 30도. 이게 30도. 그럼 다시 질문. 이제 저 노란색 원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이 노란색 원의 입장에서 보면 얘도 원 위에 있는 점이지. 근데 여기서 이 원의 중심에 이렇게 그으면 여긴 90도가 되겠지? 잘 생각해봐. 구가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잘린 거야. 오케이? 구가 잘린 상태에서 그 구의 끝에서 당연히 이 원의 중심까지 갔으니 요 구의 중심으로 이렇게 내리면 당연히 직각삼각형 되겠지. 이게 지금 입체여서 잘 안 보일 뿐인 거지.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거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거 정면에서 보면 원이 이렇게 있고 사실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저 노란색 선이 바로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된 거. 그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잡으면 직각삼각형 될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몇 도라고? 뭘 어딜 봐. 지금 여기 구했잖아. 이게 몇 도라고? 30도. 근데 이 길이가 얼마라고? 30. 여기 90도. 그럼 여기 60도잖아.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 얼마인 거야, 그래서? 10인 거죠, 10. 그러니까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10인 거야, 10. 표정이 왜 그러지? 별론가? 별로예요? 괜찮죠? 10이래. 15. 두 배가 30이니까, 쏘리. 15, 30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였어? 요 노란색 자취의 길이를 구해. 원의 둘레 구하는 거니까 2파이 r 15 이렇게 해서 얼마? 30파이. 됐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입체가 나와서 좀 이제 입체가 나와서 좀 그럴 수는 있지. 자, 이제 11번 갑니다. 요게 좀 어려워. 요게 좀 어려운데 이거 선생님이 일부러 집어넣은 거야. 공부할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집어넣은 거니까 복습을 꼭 잘 해놔야 돼.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9고 원 O에서 호 AB와 CD의 길이는 각각 4파이와 6파이. 자, 정보를 줬는데 봐보세요. 요게 지금 4파이래. 요게 4파이. 이거 지금 부채꼴의 호잖아. 그럼 이거 표시해 줘야 되겠네. 여기 중심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시 하나 해주지 뭐 이렇게. 그럼 지금 요 녀석이 4파이야. 반지름의 길이 지금 얼마라고 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9라고 했잖아. 9. 그럼 요 각도 가르쳐준 셈이잖아. 얘랑 곱해서 4파이가 돼야 되니까 얘는 뭐인 거야 그러면? 9분의 4파이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요런 거 하나 줬고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야? 여기 요거 요 호에 대한 언급을 또 했다 이거. 요 호에 대한 언급. 그럼 이게 지금 얼마래 근데? 얘가 6파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얘도 요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일단 부채꼴로 만들어주고, 그지? 부채꼴로 만들어주고 나면 얘가 지금 9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된다? 9분의 6파이. 약분하면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자, 문제에서 일단 알려준 정보는 요 정도야. 자, 요 정도 정보를 줬고, 그 다음에 선분 AB하고 CD의 연장선이 만나서 이루는 얘가 크기가 30이다. 요게 30도인 거 알려줬고. 자, 그랬을 때 호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호 AC의 길이.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거네, 이거.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반지름의 길이가 9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보라색 호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요거. 근데 저 30도는 도대체 왜 준 걸까? 도대체 모르겠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자, 이제 봐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건 나는 요 각도가 필요해. 요 각도만 구하면 만사 오케이야. 근데 저 각도가 저 부채꼴의 중심각이야. 다시. 나는 저 각도가 필요해. 근데 저 각도는 저 부채꼴의 중심각이야. 그랬더니 내 눈에 요런 게 좀 들어와.
중심각. 중심각.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런 애들? 원주각? 중심각? 원주각? 그럼 두 배인가? 그럼 이렇게 나타내고 싶네, 보니까. 요게 지금 중심각이니까, 만약 내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 각도의 두 배가 요 각도가 되겠구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중심각인데, 지금 여기서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얘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근데 얘만 구할 수 있으면 뭐야? 요거 4개 더해서 360도 되면 되니까 이거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얘를 찾을까 뭐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차피 중심각이면 절반의 크기를 갖는 원주각이 존재할 테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야. 괜찮나요? 그럼 만약에 내가 요 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놨어. 그럼 이건 뭐가 될 뿐이야? 2알파가 될 뿐이야. 자, 좋아.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 일단 우리가 이제 이용할 거는 30도밖에 없어. 저 30도를 어떻게 활용할까? 저 30도 어떻게 활용하지? 30도를 어떻게 활용하지? 빨리 머리를 써봐. 이 30도 어떻게든 활용해서 지금 저 알파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30도. 보인다. 표정 봐. 나만 보여? 나만 보여. 보인다. 뭐가 보인다? 안 보이나? 그럼 힌트를 하나 더 줘볼까? 여기에 지금 30도가 있는데, 그럼 요거는 몇 도죠, 요거? 그래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럼 얘가 보이는데? 쟤가 뭔데? 30도 파이 마이너스 알파 얘까지 더해서 180도가 돼야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얘는? 해봐. 저기를 네모라고 놓고 네모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0도를 하면 뭐가 된다고? 파이가 된다고. 그럼 파이 없어졌잖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 알파 마이너스 30도 들어와야 되겠네? 가자. 요게 알파 마이너스 30도야. 이제 좀 보여? 아직도 안 보여? 자, 그려봐. 그려보면서 가자. 이거 쌤이 계속 써봐야 무슨 소용이야. 해봐, 빨리. 자, 됐어. 이 정도 고민했으면 됐어. 자,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 왜냐면 이게 쌤이 지금 이렇게 뜸을 들인 이유는 어쨌든 너네가 도형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야. 근데 봐봐.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각도는 요거였어. 그치? 맞지? 요거였어, 요거. 근데 요거의 각도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 요 x를 알면 끝나는 거고. x를 알면 끝나는 건데 사실 x를 구할 방법이 지금 여기선 없으니까 요거와 관련된 원주각을 보기 위해서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요걸 한번 찾아봤던 거야.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놓으면 혹시 이걸 구하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알파라고 놓고 이 알파와 관련됐는데 이 30도는 도대체 왜 준 걸까?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놓고 30도 이용해서 180도 되려면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30도가 돼야 됐던 거야. 그래서 사실 저거 쓰는 순간 끝났는데. 왜냐면 나는 사실 이 알파를 구하러 갔던 거였거든. 알파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이런 걸 써봤는데 요 자리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30도를 딱 쓰고 나니까 x가 나와버렸지. 그죠? x가 왜 나와버렸지? 요 녀석에 대한 뭐지? 이게 지금 다시 또 원주각이고 얘는 뭐죠? 중심각인 거지. 맞지? 그래서 요 녀석의 2배가 돼야 되니까 이 x가 바로 뭐였던 거야? 2알파 마이너스 60도였던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해 보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2알파 더하기, 자, 여기에 있는 9분의 4파이 더하기 그 아래쪽에 있는 3분의 2파이 그리고 다시 x 지금 구한 2알파 마이너스 60도
3분의 파이. 이걸 했더니 뭐가 된다고? 이게 360도가 되더라 이거지. 되겠어? 끝났지 뭐. 이렇게. 요거 우리 9분의 4파이로 바꿀까 이렇게? 9분의 6파이인가 6분의 6파이? 3배 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은 9분의 10파이. 9분의 10파이에서 얘는 9분의로 바꾸면 3파이니까 9분의 7파이. 9분의 10파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분의 3파이니까 9분의 7파이. 그럼 이쪽은 4알파가 되고, 이쪽에 2파이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9분의 7파이가 될 테니까, 요거 9분의 18파이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9분의 11파. 이렇게 되겠네. 내가 원하는 건 2알파잖아, 지금 2알파. 내가 원하는 건 2알파니까, 요거 2 하나만 저쪽으로 보내주면, 요거 18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호의 길이 그럼 어떻게 된다? R세타니까 반지름의 길이 얼마? 9였고 그래서 각도는 18분의 11파이가 돼서 내가 원하는 답은 뭐다? 2분의 11파이가 된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되겠어? 이 11번 문제는 쌤이 집요하게 뭘 연습시키고 싶었던 거다? 원주각과 중심각.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원주각과 중심각은 여러분들이 원주각과 중심각이 2대1이라는 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원주각과 중심각을 문제에서 알려준 도형 내에서 발견을 못해. 발견을. 이 발견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문제에 한번 집어넣어 본 거야. 알겠어? 천천히 복습하면서 자꾸 찾아봐. 이렇게. 자, 정리하고 또 이어서 볼게요. 자, 이어서 14번 가보는데 야, 근데 이게 14번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일단 뭐부터 해야 되지? 원과 원? 그렇게 막 네 맘대로? 자, 문제 첫머리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5에 내접하는 뭐가 있다? 정 육각형이 있다. 우리 정리했었는데 정 n각형이 나오면 뭐부터 하는 거지? 분할부터 하는 거예요. 분할부터. 분할. 정 n각형. 지금 여기서 정육각형 나왔으니까 거기는 정육각형을 빨리 정삼각형 6개로 쪼개는 것부터 시작이지.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면 문제풀이 스타트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사실은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정삼각형 분할해서 제일 가운데 있는 거 쌤이 하나만 그린다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생긴 거 하나만 놓고 곱하기 6을 하면 된다 이거지. 되겠어? 요게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뭐 하자고 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한 변의 길이는 다 얼마짜리인 거야, 요거 다 2짜리인 거지. 이게 반지름이니까. 정육각형이니까 당연히 분할하면 다 정삼각형일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도 뭐야? 다 2짜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삼각형을 일단 놓고 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육각형의 각 변을 지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얘를 지름으로 하는 거지.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을 지름으로 해서 여기다 원을 이렇게 그린다. 그럼 당연히 이 높이는 얼마야? 길이가.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반 자르면 1이고 1대 루트 3대 2일 거 아니야. 맞지? 1대 루트 3대 2일 거니까 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한 뭐 이 정도? 이 정도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진다. 뭐 이런 얘기지 뭐. 이렇게 그죠? 뭔가 이렇게 볼에 살이 쪘죠? 볼에 살이 좀 쪘네요. 이렇게. 지금 호영이가 저 비웃은 거죠? 그래요.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어머영 학생? 많이 컸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자, 이렇게 생겨놓고 문제에서 실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그 넓이는 요거 말하는 건가? 요거? 요 부분? 요거 구해가지고 곱하기 뭐 하면 된다? 6 하면 되겠지. 이런 게 6개 있을 테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걸 먼저 하는 거고, 이거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다? 이제 요 원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
이 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다 몇 도씩이야 요거 60도씩이죠 60도씩.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 이게 반지름이 얼마짜리? 1짜리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다시 또 이렇게 연결되면 얘네들이 다 또 뭐가 되는 거야? 얘만 이렇게 작지? 얘만 이렇게 작지? 이게 어차피 다 무슨 삼각형이야? 이게 다 정삼각형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삼각형이 몇 개? 4개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괜찮아요? 다 60도 될 테니까. 그럼 이제 내가 저걸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네. 저 빨간색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였으니까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큰 삼각형에다가 쌤이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쌤이 색칠하는 파란색, 여기 노란색까지도 다 사실 뭐야? 다 정삼각형이잖아. 빼버리면 되지 뭐. 그래서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요거니까 요 파란색으로 색칠한 거 2개 빼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이렇게 생긴 거 부채꼴 하나 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남는 거 아니야? 맞죠? 어차피 각도는 몇 도니까 이거? 60도니까. 그러면 여기서 빼자 이거지. 지금 파란색 삼각형은 자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얼마짜리야? 요거 1짜리지 1짜리? 1짜리 정삼각형 몇 개? 2개를 빼주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요쪽에 지금 주황색으로 쌤이 그리는 요게 부채꼴이잖아요 부채꼴. 그죠? 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몇 도? 몇 도? 60도. 그러니까 뭐라고 넣으면 돼 여기 3분의 파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된다 이거죠. 됐어?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전체적으로 뭐 하면 된다? 곱하기 6 하면 된다 이거지. 됐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 문제 쌤이 왜 넣겠어? 이 문제 왜 넣겠어? 뭘 왜 넣어? 이것 때문에 넣지. 정 N각형 나오면 분할하는 거 기본 도형을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꼭 알아야 돼 이건. 많이 나오는 거야. 특히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 그리고 우리 미적 앞에 있는 우리 이과 학생들은 미적 앞에 있는 그 등비급수 그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알겠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삼각함수가 이게 사실 쌤도 되게 궁금해. 이게 삼각함수가 원래는 문과는 안 하다가 문과는 이번에 공통범위가 되는 거라서 과연 어디까지를 출제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지금 이제 뭐 쌤뿐만 아니라 다른데 좀 유명 인간 강사들이나 다른 이제 선생님들 교재를 보면은 삼각함수 파트를 되게 가볍게만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6월이나 9월 모의고사를 안 봐서 평가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잠깐 한번 조금만 다루고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다루고 넘어갔다가 다시 보자는 차원인데 쌤 교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서 알지만 쌤 교재는 되게 좀 깊게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삼각함수 문제가 이 정도까지 나오면 맞추자는 차원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이 정의와 성질 부분도 그렇지만 뒤에 있는 이제 그래프와 응용편도 쌤이 문제를 좀 다양하게 실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충분히 공부하고 대비하고 가자고. 알겠죠? 6월 모의고사에 당하고 나서 뭐 고치는 것보다야 6월 모의고사부터 좀 잘 보면 좋으니까 좀 다양하게 좀 정리 좀 잘 해놔. 자, 마지막 문제 가볼까? 15번. 이것도 뭐 약간 생소할 수는 있는데 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거 한번 또 도전해 봅니다. 3분 카운트 할게요. 자, 15번 보죠. 15번. 이게 문제의 난이도는 그닥 어려운 거 모르겠지 솔직히.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 이런 걸 못하진 않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고 이게 뭐 하다 보니까 미지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쪼는 거지. 그죠? 넓이는 지금 어두운 부분은 여기 말하는 건가,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말하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 R, 스몰 R이라고 했고, 어두운 부분의 둘레의 길이가 8이, 일단 거기까지부터 식으로 만들어 보자. 둘레의 길이는, 일단은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 요거. 요 길이가 R에서 스몰 R 뺀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조그만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큰 호의 길이 하나 있고. 이거 4개를 다 더해야지 둘레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8은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 몇 개? 얘가 일단 2개 있고,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조그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
r 세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중심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큰 건 어떻게 돼? 큰 거는 라지 r에다가 세타를 이렇게 더하면 되겠지. 이게 지금 8이라는 거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건드릴 게 없죠. 건드린다고 해봤자 이거 정도 건드릴 수 있을까? 세타 묶어가지고 뭐 이 정도 놓는 거 이렇게?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는 사실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 계속 읽어보니까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최대로 하래. 넓이는 얘들아 이거 넓이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넓이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큰 부채꼴의 넓이는 자 2분의 1에 r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빼기 여기 2분의 1에 r제곱 세타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죠? 근데 이 녀석에 뭘 하라고? 이 녀석에 최대로 한다 그랬어. 최대로 한다 그랬어. 그러면 얘도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얘 이 정도 정리될 것 같은데? 지금 공통인수로 뺄 수 있는 게 뭐 있어? 2분의 1하고 세타 정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r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요거는 인수분해해서 r 마이너스 r하고 다시 r 플러스 r 요 정도 놓을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지금 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사실 우리 최대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머릿속엔 어차피 떠오르는 거 몇 개 없어. 그지? 그래프 그릴 거냐 아니면은 산술기하 갈 거냐. 그지? 아니면 삼각함수 나왔으니까 뭐 합성? 근데 합성까지 가는 건 좀 오버한 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얘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근데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약간 배려를 한다고 하신 거야. 지금 봐. 문제에서는 지금 이 세타가 들어있어서 그렇지 미지수가 라지 r과 스몰 r 두 개가 아닌 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마지막 물음이 뭐였지? 넓이를 최대로 하는 r, 스몰 r, 라지 r에 대해서 뭘 물어봤어?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에 대한 얘기 물어봤으니까 이거 통체 녀석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쵸? 근데 이 통체 녀석에 대한 게 여기에도 지금 있단 말이야. 여기에도.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해서 얘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세타 바꿔보죠. 세타. 지금 제가 r 마이너스 r에 여기 2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에 r 플러스 r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8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얘를 저쪽으로 넘겨보면은 8 마이너스 2배에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세타만 넘긴다 그러면 얘가 요 밑으로 라지 r 플러스 스몰 r 해놓고 요거까지 날리면 지금 쌤이 정리한 요 모습 있죠. 요게 지금 뭐라는 거야? 요게 세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타 자리에 이거를 넣어서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라고 쓰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쌤이 갑자기 왜 하게 된 거냐면은 분명히 미지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는 최대를 할 때 뭔가 생각나는 게 없거든. 근데 얘를 이용하라고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라고 줬으니까 공통으로 있는 녀석을 살리고 r 플러스 r을 죽일 거냐 세타를 죽일 거냐를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세타든 r 플러스 r이든 간에 얘를 저쪽으로 내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약분이 되는 모습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를 저기다 넣는 순간 이게 날아가고 세타가 없어지면서 결국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만으로 식이 만들어지겠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세모 자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얘 이퀄 2분의 1 주고 이렇게 세타 자리에 이거 날아갔다고 생각하면은 뭐 있는 거야 여기에? 요거 중괄호 쳐줄까? 8 마이너스 2배에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고 여기 누가 더 있는 거다? r 마이너스 r이 더 있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지금 문제가 나한테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t 정도로 치환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약분돼서 요거 4 되고 요거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 식은 결국 뭐만 남는 거야? 4 마이너스 t 하고 누구? t 이렇게 남아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진다.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 x축과 만나는 점은 0하고 4가 되겠지. 당연히 최대는 언제? 2일 때겠네. 근데 그 값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때 t 값이 2인데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게 그냥 이거 자체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2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죠.
되겠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지금 이 3단원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됐던 거는 첫 번째, 말 그대로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파생돼서 우리가 정리했던 게 뭐 있었냐면 원 위에 있는 좌표에 대한 설정, 그리고 그 좌표 설정에 의해서 나오게 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요 내용. 그렇죠? 그리고 이거 양쪽을 나눠서 우리가 나왔던 두 개의 정리, 한타스랑 한코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함수에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하면 무슨 표현? 삼각함수를 이용한 길이 표현. 역수로도 표현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 요 내용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성질에서는 뭐 각의 변환, 90도 곱하기 홀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사실 그런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원 위에서 좌표를 빨리빨리 찍어가지고 더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런 성질도 있었잖아. 사인들 이렇게 더했더니 대칭골 만들면서 0되고 했던 그런 모습들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런 성질들은 결국 공식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도형상에서 사인을 좌표로 그리고 코사인을 좌표로 잘 읽어야지 잘 되는 거지 공식을 외워서 잘 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정리했던 건데 요 네 개 얘기가 다고 사실은 부채꼴도 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모든 내용이 쌤이 우리가 삼각함수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발 삼각함수를 더 이상 삼각형으로 하지 말고 시선을 어디로 다 옮겨줘야 된다? 원으로 옮기고 이 원 위에서 정의를 찾고 이 원 위에서 좌표를 설정하고 이 원 위에서 길이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더 잘 하냐의 싸움이고 여기서 쌤은 한 문항이 기출될 것 같다는 생각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복습 잘해주고 이 원의 입장에서 정리를 꼭 해줘야 돼. 알겠어? 자, 정리하고 우리는 이제 그래프로 한번 가볼게요.